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수능을 준비하고 계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전문학을 공부하신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올해 EBS 수능특강의 작품 속에서, 적용학습 9강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시가 9번째 파트죠. 민요에 들어가는 수심가라는 작품을 함께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 민요라는 작품의 특성상, 민요는, 2에서 2부로 구전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에서 2부로 전해지다 보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영되는 것보다 조금 변형이 좀 가능하게 돼 있어요. 변형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수심가라는 작품이 우리 EBS 교재에 있는 부분과 다른 책에 있는 또 수심가와는 내용이 좀 미세하게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먼저 힘이 되는 말 한마디 보고 오늘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끊임없이 노력하면 세상 모든 것이 변화한다. 청춘을 위한 고전 한 줄이라는 선생님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요. 고전 속에 위로가 되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힘이 되는 말들과.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면요, 모든 것이 변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뭔가 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그 노력들은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하나하나 쌓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요. 희망 버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노력을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힘내세요. 파이팅! 자, 갑시다. 자, 오늘 작품은 이제 수심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심가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럼 먼저 민요의 특징에 대해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수심가라고 하는 이 민요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수심가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작품은 민요다. 그 중에 서도 민요에 속하는 건데 구전되었고 변형되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 구전이란 말은 여러분 어디서 온 말이냐면 굽이 전승되었다 해서 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온 문학이라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변형이 많이 가해지게 되었고, 2번이라고 하는 게 다른 종류의 글,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이고, 분필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괜찮아요. 분필은 또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 두 번째는요,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가 인생에 대한 근심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근심은 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생 무상, 또 하나는 신세 한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연마다 총 이 수심가는 13개의 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연들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따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상사예요. 상사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대개는 사랑하는 임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게 상사, 상사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밌게도 이 책에서는, 이 수심가 작품 속에서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부분도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7연에 들어있거든요. 딱 중간쯤에 들어있어요. 또 특이하게도.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아, 상사라는 주제에서 묶이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요 세 번째 후렴구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후렴구는 여러분 고려가요에서도 나타났고 또 민요에도 많은 후렴구들이 있죠. 민요의 후렴구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있죠.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게 다 약간 후렴구라고 볼 수 있겠고, 괴지나 칭칭나네 괴지나 칭칭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후렴구들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흥을 돋우기 위한 혹은 운율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많이 하는 건데, 후렴구는 특별한 해석도 필요 없고 의미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심가의 후렴구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이 작품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수심가 속의 후렴구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짝 정리를 해봤어요, 선생님이.
첫 번째는요, 다른 후렴구와 마찬가지로, 후렴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걸 후렴구라고 하죠. 리듬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율이라는 건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율 형성, 이 운율이라는 걸 다른 말로 리듬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연과 연을 구분해 준다는 거예요. 후렴구가 끝나면 꼭 다음 연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과 연을 구분할 때 후렴구가 가운데 들어가 있구나. 그다음 세 번째, 통일성을 부여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앞 얘기와 뒷 얘기가 관계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앞의 연과 뒤의 연이 관계가 있더라 라는 걸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한다는 게 세 번째 특징이겠고, 다음 네 번째, 이 수심가 속의 후렴구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유사하게 변주, 조금 변화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동일한 반복이냐, 어느 부분이 유사하게 좀 달라진 부분이냐를 찾아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사실 후렴구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유의미하게 의미가 있게 정서를 드러낸다는 거. 독특한 거죠. 그래서 수심가 속의 후렴구는 그래서 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담아준 상태에서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때 잘 들을 준비 됐죠? 그럼 펜 드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갑시다. 자, 수심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EBS 교재에서는 보기를 통해 이런 설명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EBS 교재가 아무래도 연계 교재니까 연계 교재의 포인트는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후렴구는 어떤 것이냐라고 좀 물어보는 부분이 바로 이 파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후렴구는 한 단어로만 된 것도 있고요. 1번. 그 다음에 행 단위의 길이로 된 것도 있고, 무의미한 소리나 말로 된 것도 있고, 유의미한 말로 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후렴구의 특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두 개가 다 섞인 것도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5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후렴구의 유형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럼 후렴구라는 것들은 어떤 기능을 하냐? 첫 번째, 리듬을 조성해 주고요. 운율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과 연을 구분하게 해주고요. 방금 설명했죠? 그다음에 상황과 정서를 유지어 통합. 그러니까 앞과 뒤의 얘기가 달라지지 않도록 잘 연결고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라고 하는 거고요. 민요에서 사설부. 사설부는 후렴구의 그 앞의 부분을 사설부라고 하는 건데, 사설부의 정서가 구체적이고도 일시적이다. 쉽게 말하면 사설부의 정서는 여기에만 잠깐 드러나고 마는 거거든요. 근데 후렴부의 정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리움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드러난다. 지속적이다. 그리고 그 정서 안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정서를 잘 집어넣어 놓았다. 집약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든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후렴구의 정서가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1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근래안부가 무녀하요 월도사창의 첩한다인데,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여러분 딱 보자마자 요 두 번째 줄 부분이 각 연에서 두 번째 줄 부분이 후렴구인가 보다, 이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그죠? 얘를 후렴구구나. 이건 여러분이 딱 봐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후렴구의 내용에 보니까 그립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 좀 전에 후렴구 속에 정서가 들어있다면서요. 이 그리워라는 정서가 핵심 정서구나. 이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을 죄송해요.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근래안부가 무녀하여 월도사창 첩한다인데, 일단 요거는요, 근래안부니까 근래안부를 문여하, 묻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물을 문자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근래안부를 문여하, 묻습니다. 월도사창. 여러분 사창은 좀 알아둬야 돼요. 사창은, 이를 뺄게요. 사창은 여인의 방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함께 알아둬야 될 단어가 사창, 그 다음에 옥창, 그 다음에 규방, 이런 말들 다 함께 엮어서 외워두시는 게 좀 좋아요. 머릿속에.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함께 묶어서 뭘 의미하냐면 여인의 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인의 방이 나온다라는 건 어떤 한 여인의 정서를 끄집어내게 돼 있는데, 대개 이러한 여인의 방이 나오고 정서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경우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그리움이라든지 혹은 쓸쓸함이라든지 이러한 정서를 가져올 때 이러한 그 사창, 옥창 혹은
규방, 이러한 공간을 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전시가 약간 조금 법칙 같은, 그냥 루틴 같은 거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첩한다. 첩한다니까, 첩한다? 뭐 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하나하나. 첩은 소첩할 때 첩자인데, 자기를 낮추는 말이에요. 제가 첩이, 그러니까 소첩이 이러했습니다. 할 때 그 소첩이에요. 그 다음에 한은 여러분 아는 그 한이고요. 다는 많을 따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이 많은데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이 많다는 얘기잖아. 왜 한이 많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님의 화용, 님의 아름다운 얼굴이 이런 얘기야. 화용이니까 아름다운 용모가 꽃 같은 얼굴이니까 아름다운 얼굴 얘기하겠죠. 그리워서 나 어이할 거야. 나 어떡해요? 너무 그리워요. 어떡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당신에 대해서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음속에 한이 많아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자, 두 번째 연이에요. 약사몽원인데 이 약자가 만약에 뭐 이런 거예요. 태연의 노래 있던데 만약에 네가 없다면 맞나? 네가 돌아온다면 뭐 이런 노래 있던데 어쨌든 만약에 약사몽혼인데 몽이 꿈이잖아요. 만약에 꿈속에 혼, 영혼이 그러니까 꿈을 꿨어요. 그 꿈속에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의 행유적 행은 갈행자고 이 적은 흔적할 때 적자니까 있을 유자죠. 흔적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딘가를 갔다라는 흔적이 있다면 그럼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럼 조건을 썼다라는 건 가정법을 이용하고 있구나. 이건 뭐 표현기법상 알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꿈속의 혼에 만약에 갔다라는 흔적이 남는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꿈속에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라는 존재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 흔적이 남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문전성로 문전은 문 앞에고요. 성로는 돌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문 앞에 있는 돌길이 반성사 이 사가 모래거든요. 그럼 반쯤 성 이룰 성자니까 반쯤 모래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널 너무나도 그리워서 니네 집 앞을 수백 번 수십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반쯤 모래 됐을 거야. 만약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남는다면 이런 뜻이. 근데 얘들아 너희들 집 앞을 여러분만 지금 걷고 있는 게 아닐 거거든요. 여러분의 그 집 앞을 한 몇백 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었을 거예요. 그럼 그 집 앞에 원래 땅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 닳아서 요만큼이 됐을까요? 그러기란 쉽지 않아요. 이게 돌길을 사람이 여러분 오늘부터 한 10년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뛰어보세요. 그 땅에서. 그럼 그 땅이 가라앉나.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혼의 영혼, 그러니까 혼의 흔적이 남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꿈속에 영혼의 흔적이 남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 영혼이 이런 돌길을 모래로 만들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 뻥이네. 과장이구나. 그래서 과장법이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을 통해서 과장법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럼 과장을 왜 하는 거냐면 강조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강조하기 위해 하는 건데? 여기는 이 그리움이요. 아까 후렴구의 특징 중에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연결되는 거죠. 이 연과 이 연은 함께 연결. 그러면 1연과 2연은 우리 아까 큰 주제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임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여러분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지금 수신가에서 1년과 2연 있잖아요. 이 1년과 2연을 잘 보시면 요게 여러분 그 고전 시가 파트 11번째 파트 있잖아요. 11번 파트에 가면 이옥술이라는 사람이 지은 자봉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시인데요. 그 한시의 내용이 이것과 거의가 아니라 완전 똑같아요. 그냥 동일하다라고 봐도 돼요. 얘를 선생님 좀 가져와 봤는데 보세요. 이옥봉의 자술이에요. 근래의 안부는 어떠신지요? 근래 안부 무녀하요. 사창에 달 떠오면 하도 그리워요. 사창에 한이 많아서 뭐 그립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다시 써서 꿈속 넋에 만약에 자취가 있다면 꿈속 넋에 만약에 행유적 흔적이 있다면 이런 뜻이었죠. 문 앞 돌길이 모래가 변했을걸요. 문 앞 돌길에 모래가 되었을 똑같네. 그럼 지금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상사에 대한 파트인 건데
이 옥술이라는 사람이 지은 자봉이라고 하는 한시를 뭐 한 거예요? 인용 또는 차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갖다 썼다 정도로 볼 수 있는 완벽하게 갖다 그냥 베낀 거라 볼 수 있는데 뭐 이 당시에는 뭐 이러한 멋진 구절이 있으면 시에다 많이 갖다 썼다고 해요. 갑자기 그 구절 멋있는 것 같아. 너 여기다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 갖다 썼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3년 가보도록 할게요. 강산불변 재봉 춘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3, 4, 5, 6을 한 번에 묶어놨죠? 그러니까 한 번에 묶었다라는 거는 비슷한 의미가 있다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1년과 2년은 상사에 대한 거였죠. 여기다 쓸게요. 1년과 2년은 상사. 그렇죠? 이렇게. 특히 임에 대한 이야기라고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어요. 다음에 두 번째요. 강산불변 재봉춘. 강산은 여러분 강과 산이잖아요. 우리가 강산이라고 하면 보통 자연을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자연을 대표하는 거니까 대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강산불변. 강산은 변하지 않아요. 끊어요. 강산은 변하지 않고 재봉춘. 봄이 다시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산은 변하지 않고 그러면 이 자연은 변하지 않는 거네요. 그죠? 변하지 않는 거. 다시 봄이 찾아왔어. 그럼 이때의 봄은 다시 찾아온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찾아온 봄, 변하지 않는 강산, 여기 있는 건데, 뭐 엄밀하게 말하면 이 봄도 사실은 자연 속에서 돌아온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님은 일거의 무소시기로, 이게 뭔 얘기야? 님은 일거, 한 번 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님은 한 번 가면 안 오네? 이런 뜻이에요. 봄은 다시 찾아왔는데 님은 안 왔잖아요? 그러면 이 봄과 님이 서로 이렇게 해서 대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님은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요. 강산은 불변했는데 님은 갔다가 오지 않았으니까 님은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이 강산하고 님도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될 수 있는 거죠. 대조가 이게 두 개가 될 수 있네요. 그죠? 두 개를 다 보기도 하고요. 그냥 봄과 님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연 그 강산과도 비교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이 서럽대. 요거는 아까 여기 1년과 2년이 상사였다면 3년은 서럽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구나. 아까 후렴구 속에 정서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뭔가가 서러운데 세월 가는 게 서러워. 이거는 아까 그 신세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떤 좀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한 신세 한탄, 혹은 세월 가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거시기하다. 이건 인생 무상에 가까운 거겠구나. 이렇게 살짝 뒤집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생 일장은 춘몽이요. 이렇게 보면 일장 춘몽 나오잖아요. 일장 춘몽하면 여러분 모든 게 하룻밤 꿈과 같다. 뭐랑 연결된 말이죠? 이거 우리가 인생 무상이라고 하잖아요. 공명이 꿈밖기로구나. 공명은 꿈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뭐 부기공명 같은 거, 공명이라는 것들이 뭐 이름을 날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름을 날린다라는 것이 그냥 꿈속에서 있는 일이다. 그럼 꿈을 깨면 이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 이것도 한 방에 사라져버리는 인생 무상이란 말과 통할 수 있는 거네. 그렇다면 그냥 여기 전체가 다 인생 무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명이라는 게 뭐 없다. 부질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겠죠. 차마 진정코 세월 가는 것이 서러워. 나 어이할까요? 똑같네? 근데 완전 똑같진 않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고, 근데 앞에가 다르네요. 요거는 비슷한 구절을 변용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와 여긴 전부 다 인생 무상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취하공산 다 저문 날에 모란한국이 다 피었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추자는 가을 추자잖아요. 가을의 이미지. 자, 공산은 비어있는 산이잖아요. 빈산. 그럼 가을도 빈산도 전부 다 약간 공허함 혹은 쓸쓸함이라는 정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그죠? 다 저문 날에 모란 황구. 국화가 피는 건 여러분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의 이미지 저기 있잖아요. 이건 좀 뭐냐면 가을의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좀 쓸쓸함. 사실은 이 모란과 황국은 가을이 끝날 때쯤 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 저문 날에 다 피었구나 하는 거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파트이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시간의 흐름을 쭉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이거는 사실은 세월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생각해보니 세월 가는 거 정말 나 어떡하지? 이런 얘기야. 야, 시간 너무 잘 간다. 나 어떡해? 뭐 이런 얘기라 볼 수 있겠죠.
야, 시간이 잘 가는데 나 어떡하냐는 얘기는 인생이라는 게 참 빨리 가네. 인생 참 거시기 하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연이에요. 6년이에요.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여러분, 일락이라는 말은 해가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해가 떨어졌어. 어디에? 서쪽으로. 그럼 서쪽으로 해가 떨어졌는데 해가 떨어진 게 또 있네요. 월출, 달이 떴다는 얘기거든요. 달이 떴다는 얘기잖아요. 동령, 동쪽 명예, 달이 떴대. 그럼 이렇게 끊어오면 얘랑 얘는 서산에 해가 지고 서산에 해가 지고 동령, 달이 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말과 요 말이 쟤도 마찬가지예요. 얘하고 얘도 마찬가지인 건데 동어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어 반복이란 뭐냐면 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여기 있는 이 해 떨어지고 달서산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일락서산, 월출, 동령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부분 있잖아요. 얘하고 얘. 요거는 사실은 불필요한 잉여적 표현이란 말을 다른 선생님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잉여적인 표현이다 라고 보는 건데 또 하나의 특징은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 동령, 다섯 이거는 요 민요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에 보더라도 특히 다른 민요에도 많이 등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민요에서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도 상투적이다. 상투적인 표현 많죠. 그냥 되게 그냥 뭐 신선하지 않은 거? 당신은 호수인가 봐요. 왜요? 내가 그 눈에 빠지고 싶으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싫어. 어쨌든 그런 그냥 좀 상투적인 표현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런 배경 묘사를 왜 했을까? 갑자기 왜 필요했지? 그런데 밑에 보니까 야 생각하니까 또 세월 가는 것이 아연이란 말은 우리가 어안이 벙벙하다는 뜻인데 아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다 흘러버렸어? 야 진짜 인생이라는 게 참 별거 없네. 그럼 어안이 벙벙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3년에서 지금 6년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뭐예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무상하네. 인생 자체에 대한 근심을 쭉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네요. 1, 2년과 3, 4, 5, 6까지 지금 간 거예요. 다음 7년 가보도록 하죠. 자, 친구가 본파는 남이려니와 어이 그다지도 유정한단 말이요. 갑자기 친구 얘기 나오네. 우리 아까 처음에 포인트 잡을 때 하고 왔는데 친구 얘기 나오면 뭐로 이어진다고 얘기했었냐면 상사로 이어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친구가 본파는 해석하면 친구가 원래 본래는 남이련만은 남이죠. 친구는 남이니까요. 친구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원래는 남이련만은 어찌 이다지도 유정탄 말이요. 왜 이렇게 자꾸 정이 남지? 뭐 이런 얘기라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때 친구는 앞에서 얘기했던 상사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친구구나. 보면 반갑고 아니 보면 그립대. 그러니까 보면 반가운 건 당연한 건데 또 안 보면 그립기까지 하대. 야 이건 진짜 너무나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럼 포인트는 여기 있겠네요. 정서. 그러니까 지금 강연에서 1년과 2년은 그리워 네가 너무도 그리워서 이게 노래가 노래인데 너무 그리워. 그 다음 서러워 덩달아 서러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서러워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그리워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7년은 상사인데 상사 중에서도 친구에 대한 상사를 그려내고 있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얘 나오고 얘 나왔는데 8년에 가면 다시 생각사사로 임의롭지 못하되 임이라는 것들은 임의롭지 못한 뜻이거든. 그러니까 임의롭지는 자유롭지란 뜻이야. 그러니까 임의로 자유롭게 뭐 이런 뜻이잖아. 내가 임의로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임시방편을 했다는 얘기니까 내가 자유롭게 했다는 뜻이잖아. 근데 자유롭지 못해서 나 어이할까요? 나 어이할 거요는 여기랑 통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이 부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일종의 신세한탄 쪽이야. 그럼 신세한탄 쪽은 여기 인생무상과 통하는 거잖아? 그럼 되게 웃기는 게 7년은 상사하는데 8과 9는 또 신세한탄이거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연결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이게 구전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구전돼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흐름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7년은 흐름이 조금
깨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7년의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자, 계속 가도록 하죠. 개변 양류는, 그 친구들은 그림을 표현했어요. 개변 양류는 사사록이요. 이 여러분 류자 알잖아요? 버드나무 류자잖아요. 이 개자는 신의 개자고요. 그러니까 신에 있는 버드나무는 사사로, 실처럼 녹색이다. 무릉도화, 도화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복숭아꽃이라는 뜻이니까. 복숭아꽃이 피어, 이거 무궁화꽃인데? 복숭아꽃이 아니고. 죄송해요. 선생님 미쳤나봐요. 복숭아꽃이 점점 빨간색이다. 복숭아꽃은 붉은색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요렇게 끊어서요. 앞과 뒤는 이걸 우리가 대꾸라고 하죠. 고전 시가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기법 중 하나가 대꾸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녹색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 붉은색이잖아요. 그럼 녹색과 붉은색이 만나면 우리가 시험에 잘 물어보는 말 있죠? 뭐예요? 색채 대비, 이런 건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색채 대비라는 얘기 나오게 되면, 요거는 색채 이미지 혹은 시각적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연의 모습이 녹색이고 빨간색 복숭아가 점점 빨개지고 있는데 생각사사로 임의롭지 못하나 어이할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자유롭게 할 수가 없네? 이 얘기는 그냥 뭐냐면 그냥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하네.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라 보시면 돼요. 정말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 정말 어떡하지? 내 인생?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난사로다. 어렵구나. 난사 중에 겸난사로구나. 정말 어렵다. 뭐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느 때나 좋은 시절 만나서 잘 살아볼까? 언제 좀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이 되게 어느 때라는 게 뭔가 좀 지금 현재 상황이 뭔가 좀 쉽지가 않나 봐.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뭔가 순탄하지 않나 보죠. 그러니까 이 인생 정말 순탄하지가 않네. 언젠간 좋은 일이 있겠지? 언제쯤에 좋은 인생이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일종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여기 맨 마지막이래. 지금 7, 8, 9, 10이네요. 그죠? 10년. 청포로 일상 만리선 하니 동정 여천이 파시추로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인가 봤는데 요거 그냥 한시를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쓴 멋들어진 시가 아니고요. 한시를 그냥 차용한 부분. 그러니까 갖다 썼다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시를 갖다 썼는데 내용은 그냥 간단해요. 청포로 일상 만리선 하니 뒤에 아마 뜻 나와 있을걸요? 청포로 일상 만리선. 청포를 입고 만리를 가는 배에 오르니 다른 거 몰라도 어떤 배를 탔나 보죠. 배를 타니 동정 여천이 파시추로구나. 그러니까 이게 물결이라는 뜻인데요. 이 물결이 가을을 보여주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뭔가 물결이라는 게 가을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물결이 가을이 왔다는 걸 알려준 거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근데 가을이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을 마음 뜻대로 임의롭지란 말이 지금 마음 뜻대로 같은 거고 못하여 같은 거고 나 어이할까요? 할까요? 뭘 어떻게 하는 얘기야?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 얘기였네. 그러니까 얘랑은 거의 동일한 건데 약간 변주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럼 결국은 8, 9, 10행은 전부 다 이런 신세한탄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얘기니까 지금 현재 8에서 10년까지는 신세한탄에 대한 이야기라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1년은 상사에 대한 이야기, 3에서 6년은 인생에 대한 근심, 인생 무상 그 중에서도 7년은 상사, 친구에 대한 이야기, 8에서 10까지는 신세한탄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변주. 안 써도 알겠죠? 변주한 부분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0년 갑시다. 산천의 초목은 젊어만 가고 인간의 청춘은 이거 갑자기 산천 초목 나오고 인간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인생 무상 또 얘기하는 거 같지? 그죠? 산천의 초목은 젊어만 가고 그러니까 산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일 거니까 이 자연의 초목, 풀과 나무는 다 젊어만 가는데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가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자연은 변함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젊을 수 있는 건데 인간은 늙어가니까요. 그럼 여기서 산천의 초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자연의 모습이니까 자연사, 자연의 역사. 그다음에 인간의 청춘은 인간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런 자연사와 인간사를 이렇게 해서 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연은 전부 다 그대로인데, 그래서 젊어만 간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젊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인간은 늙어만 간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곧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인생이라는 게 참 덧없구나. 그냥 쉽게 말하면 늙음을 나타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생각하니 세월 가는 거 서러워 나 어이하려. 또 서럽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인생 무상할 때 우리 서러워 얘기 많이 했잖아. 앞에 쪽에 서러워 그죠?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자기야 우지를 마라. 자기는 여러분 어떤 새죠? 자기는 우리가 보통 자기가 나오게 되면 뭔가 좀 쓸쓸함?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상관으로 제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자기야, 새 이름이에요. 새야, 우지를 마라. 울지 말아라. 울 양이면 너 혼자 울지. 야, 너 왜 우냐? 울지 마. 울 거면 너 혼자 울지. 여관 한등. 여관에서 잠들은 날까지. 나야, 나. 나까지 왜 깨운단 말이냐? 그럼 저 자기는 내 잠을 깨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일종의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잠을 깨우는 원망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여관한등이라고 하는 거는 나그네의 객수라고, 그러니까 나그네의 어떤 그 손님, 떠돌아다니는 어떤 수심과 근심? 뭐 이런 걸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여관한등이란 말은 어디 나오냐면, 당나라 시인이었던 고적의, 그러니까 당나라 시인 고적이라는 사람의 제야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제야작의 구절을 인용했다고 해요. 이렇게 고적의 제야작이란 구절을 인용하고 차용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구절만으로도 뭔가 인용했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음 잠드는 날까지 왜 깨운단 말이냐 하면서 나 왜 깨우냐 하면서 뭔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얘가 지금 뭔가 좀 잠들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잠자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왜 잠을 들려고 했을까? 되게 이러한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님 생각 때문에, 그래서 얘랑 연결되는 거죠. 님 생각 때문에 좀 잠이라도 자볼까 했었는데 그 잠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 생각 때문에 피곤해서 님 생각 안 해보려고 잠자려고 하는데 깨우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다음 마지막이에요. 무심한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계속해서 뭔가 명령을 얘기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니 나던 님 생각, 요게 포인트구나. 그럼 여기 지금 님 생각 난다는 거니까 얘는 지금 상상가 보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년 같은 경우에는 요거 산천초목이었으니까 요건 인생무상에 관한 얘기였던 것 같고, 그죠? 그리고 12와 13년은 다시 상사 얘기로 넘어와서 마무리하나 보다. 이건 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러면 상사, 인생 이렇게 보시면 살짝 구분이 된다 볼 수 있겠어요. 임생각 절로 나는구나. 청춘홍한을 애연타 말고 마음대로 놀아보자꾸나 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이때 기차도 마찬가지인데 소리 말고 가거라.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내면 내가 또 잠에서 깰 수밖에 없지 않니? 뭐 이런 거 아니겠니? 그럼 결국 이 기차 역시도 뭐예요?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제발 좀 님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통하는 거야. 자기야 울지마. 나 님 생각하면서 일단 좀 지쳐 잠들려고 하는데 네가 잠을 깨우잖아. 기차야 소리 내지 말고 가. 님 생각이 너 때문에 나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내 잠을 깨우는 것도 나를 방해하는 거고, 님 생각 안 하고 싶었는데 얘 때문에 하는 거니까 얘도 역시 지금 내가 뭔가 안 하려고 하는데 하는 거니까 날 방해하는 거고. 특히 이 홍안이 하나 나오면 붉은 얼굴인데 젊은 여인의 모습을 보통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아름다운 젊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젊은 여인은 아마 나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청춘홍한을 애연타 말고 마음대로 노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신의 어떤 청춘 이런 것들을 애연타, 애연이라는 말은 슬프다는 뜻인데 내가 젊은데 님 생각한다고 슬퍼하지 말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여러분 요거 별표, 이게 마지막 년이잖아요. 이게 약간 조금 생뚱맞은데 나머진 다 뭐 서러워, 그리워, 그다음에 뭐 어쩐단 말이오 막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야 놀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놀아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끝내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얘가 이 작품에서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그럼 결론이 뭔데? 결론은 일단 이 상사나 크게 인생무상 있잖아. 이러한 상사, 인생무상 혹은 신세한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잊어보고 이런 걸 다 잊고 그냥 놀아보자.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인생 아깝지 않니? 이런 얘기지. 이런 젊음, 슬퍼만 하지 말고 그냥 놀아보자, 마음껏. 그러니까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거인 거죠. 이게 궁극적인 주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약간 민중의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중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이 위쪽에 좀 쓸까요? 이게 너무 색깔이 하얗게 나와서 여러분 좀 이상하죠? 선생님, 여기 이게 학교의 칠판이 조금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우면 조금 깨끗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민중의 어떤 모습을 얘기한 거냐면, 우리 민중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놀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노래 프로그램을 보면 분명히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또 나와요. 어디서 저렇게 숨은 노래 골수들이 숨어있지? 뭐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 민중은 되게 낙천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어떤 삶의 비애가 있잖아요. 이런 삶의 비애를 우리가 유흥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게 우리 민중의 낙천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런 놀이를 통해 근심을 해소해 보고자 하는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맨 마지막에 결론을 잘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이한 건 맨 마지막에 이 구절은 나머지 여러분 잘 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만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얘만 뭐가 있냐면 의문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특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부터 12년까지는 다 의문형으로 얘기하다가 마지막 13년에서 의문형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의문형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뭔가를 쏟아내고 있구나. 뭔가를 집중하라고 얘기해주고 있구나.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요 정도 정리하면 여러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어지간한 건 다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정리를 해야겠죠? 앞에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들 선생님이 한번 머릿속에다가 잘 집어넣어 보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따로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죠. 첫 번째 주제예요. 주제는요, 인생무상을 논하고 있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알 수 있겠고, 이 인생무상과 상사가 큰 두 개의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거니까 이거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첫 번째 특징인데, 후렴구를 변용하는 케이스가 있더라. 우리가 알고 있기로 원래 후렴구라는 거는 동일한 구절에 반복되는 게 훨씬 더 많았었는데, 얘는 특이하게도 후렴구를 변용을 하다니. 다음 두 번째, 다양한 표현기법이 많더라. 과장도 있었고 대꾸도 있었고 대주도 있었고, 이건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요. 설명은 다 책에서 했어요. 알았죠? 세 번째, 색채 대비가 있었죠. 아까 붉은색과 녹색이 있었어요. 네 번째, 구전되었기 때문에 통일성을 깨트리는 부분도 있었죠. 이거 아까 7년의 친구 얘기였어요. 다섯 번째, 기존 시를 채용한 것이 있었죠. 한시를 인용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섯 번째, 객관적 상가물락과 자귀라는 거 있었죠. 일곱 번째, 자연사와 인간사. 자연은 변하지 않고 늘 젊은데 인간은 왜 이렇게 늙어가지? 그 부분 있었죠. 자연사, 인간사를 대비한다는 말. 요게 포인트죠. 다음 여덟 번째, 동어를 반복해서 잉여적인 표현. 아까 기억나죠? 달 뜬다, 해진다. 똑같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잉여적 표현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고, 뭐 상투정 표현이라는 것도 앞에서 얘기했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 끝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수심가 했었고요. 민요 파트 한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0강이에요. 고전시가 10강은 영산가라고 하는 잡가, 그리고 그 10강의 영산가와 함께 소춘향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약간 그 유행가 같은 건데, 그때 당시에 12잡가라고 해서 되게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잡스러운 노래가. 대표적인 게 유산가 있고, 영산가 있고, 소춘향가 있고. 유산가는 작년 수특교재에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영산가와 그다음에 작년이 아니었나? 선생님 작년에 유산가를 가르치긴 했었는데, 어쨌든 영산가, 소춘향가에 대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고전 시간은 공부를 꼭 하셔야 맞출 수 있어요. 그냥 눈으로 대충 보지 마시고 확실하게 개념을 잘 익히신 다음에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수능 대박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